자, 첫 번째 예제 그 헬로월드 예제 어떠셨습니까? 해볼만 하신가요? 네,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헬로월드 예제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소스 코드 잠깐 보시고요. 일단 헬로월드 예제에서 여기 이제 그 각 요소가 뭐냐, 이걸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책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에 이제 첫 번째 1번 행부터 보겠습니다. 샵 include라는 구문이 나오죠? 근데 이 샵 include는 전처리기입니다. 전처리기. 전처리기, 영어로는 이제 프리프로세서, 그러니까 뭔가 하기 전에 처리한다, 뭐 그런 의미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뭘 하기 전이냐 따지면은 사실은 이제 컴파일 전입니다. 컴파일 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include라는 말의 의미를 따져보면은 포함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포함시켜라. 그럼 뭘 포함시키는 거냐? 이 옆에 이제 오른쪽이 이게 파일명이에요. 근데 이제 뭐에 대한 파일명이냐? 정확히는 헤더죠. 그러니까 헤더라고 돼서, 그래서 이제 확장자가 .h로 끝났죠. 예, .h로 끝났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stdio.h의 내용에서 먼저 이 얘기 좀 마저 이제 조금 더 짚고 넘어가면, 이게 이제 스탠다드 IO다. 요 얘기까지는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런가 보다. 여기까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stdio, 스탠다드 그러니까 IO, 인풋, 아웃풋, 이 표준 입출력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헤더 파일이 뭔지를 알려면 좀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복잡해 보이는데 이 안에 소스 들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메인 함수는 뭐 이래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랑 똑같지는 않은데, 예, 이것과 관련된 어떤 코드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이 안에 지금 여기에 이제 printf라는 함수가 사용되는데, 자, 얘는 뭐 하는 애지? 이런 것이 얘가 printf라는 함수다, 이렇게 되는데, 그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정보가. 그래서 printf는 함수다 라는 정보 정도가 전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등장했어요. 우리 교재나 거기에 나와 있는 예제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좀 더 단순해졌죠? 여기가 뭐 이제 아그C, 아그B 뭐 이런 거 없고, 보이드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라는 거냐?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또 살펴야 되는데,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서 말을 하자면, 여기서 메인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함수의 이름이고요. 이게 이제 이름이 되겠죠. 이름, 함수의 이름이 되고요. 여기 보이드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반환 자료형, 그래요. 요거 되게 중요하죠. 반환 자료형. 그래서 그 함수의 이름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여기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 그럼 요 옆에 또 괄호 안에 여기 들어있는 얘는 또 뭐냐? 얘는 매개 변수 그럽니다. 매개 변수 그래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이 메인이고, 반환 자료형이 보이드고, 매개 변수도 보이드인데, 보이드의 의미는 뭐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반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 개뿔 주는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 것도 없지만 딱히 나한테 주는 것도 없다. 자, 다시 매개 변수는 내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넘겨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반환 자료형은 뭔가 이 함수를 통해서 넘겨받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 fx에서 fx는 y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 f라는 게 이게 함수 이름이죠. 그러니까 메인이
이 F 요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X에 해당되는 게 여기 void 이렇게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환 자료형은 뭐냐? Y예요, Y. 그러니까 이 fx라는 함수가 뭔가 내부적 연산을 하고 나면 그 연산 결과로 y를 얻을 수 있는데, 이 y라는 정보에 생겨먹은 형태가 자료형이 이러하더라, 뭐 그런 뜻이야. 근데 이제 void니까 뭐예요? 없다는 얘기죠. 해석 방법도 없다, 뭐 그런 뜻이고. 네, 일단 얘는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얘는 이제 반환 자료형이다까지 된 건데,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여기 4번 행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시작해서 6번 행에서 끝났죠. 그래서 이 중괄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스코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 변위 그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 통용범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아무튼 여기는 지금 함수에, 이거는 body죠.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라는 게 있는 건데, 그 내부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부죠, 내부. 함수의 내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이 이어져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정의가 되었다. 이런 형태로 선언이 이루어졌는데, 이 함수의 선언에 이와 같은 정의가 따르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C언어에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함수 만들어주는 게 이래요, 함수. 그러니까 뭐 당장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 메인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주는 일이죠. 현재 이 메인이라는 함수에서 하는 일은 뭐냐? 이게 다죠. 전체 코드의 핵심이 얘인데, 자, 이거 예제 실행시켜 봤을 때 어땠습니까? 헬로월드라는 문자일이 화면에 나왔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백슬래시 요것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엔터키예요, 엔터키. 개행이죠. 뉴라인 캐릭터. 그래서 뉴라인, 새로운 행으로 개행해라, 뭐 그런 뜻이고, 일단 여기서 printf라는 것도, 이것도 뭐다? 이것도 함수다. 이것도 함수다. 그러니까 printf라는 함수에서 4개 변수는 hello world라는 문자열 상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printf라는 함수한테 hello world라는 문자를 줘서 이 함수가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화면에 찍어준 거죠. 그러니까 메인 함수의 내용은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hello world라는 글자를 화면에 출력해달라. 이게 이제 전부인 거죠. 의미 아시겠죠? 뭐 딱히 크게 어려울 내용은 없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여기서 조금 또 자세히 짚고 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printf, 얘도 함수인데 이 함수에 printf라는 함수에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 얘가 이제 매개 변수인데 매개 변수가 아니죠. 매개 변수로 전달돼야 될 인수죠. 자, 인수, 인자, 영어로 이제 아규번트, 뭐 매개 변수, 파라미터,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같이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로 넘겼다. 뭐 그래서 얘는 이제 파라미터이다. 뭐 인수 이 말 대신에 이제 영어로 이제 아규먼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는 굳이 번역해서 아규먼트, 그다음에 파라미터, 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파라미터는 이제 매개 변수를 이렇게 부르는 경향, 파라미터 이제 매개 변수라고 번역하는 경향이 있고, 인수를 아규먼트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여튼 보통 이제 다 혼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건 그런 의미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는 여기 보시면 이 따옴표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요 사이 이렇게 묶여진 얘를 뭐라고 부르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이거를 문자열 상수라고 합니다. 네, 요거 중요하죠. C 언어에서 가장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우실 때 많이 좀 힘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자열 상수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저 본질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 이제 하나씩 뜯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우리가 만든 헬로 월드 예제는 이런 의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교재에 보면 일단 그 헤더에 대한 의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헤더가 뭐냐 라고 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일단은 자, 샵 include라는 건 전처리기고요. 이 전처리기에서 stdio.h라는 파일을 포함시켜라. 그러니까 최종 여기 이제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printf가 함수다 뭐 이런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hello-world.c라는 소스 코드 파일을 막 읽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printf가 나왔잖아요. 아, 이건 함수구나 라고 이 문장, 이 stdio.h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통해서 printf가 함수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hello-world라는 문자열을 이용해서 printf 함수로 요걸, 그러니까 printf의 기능은 화면에 이제 글씨를 찍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hello-world를 화면에 출력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기계어로 번역이 될 때는 요 두 내용이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스고 이것도 소스 코드인데 이 둘을 합쳐진 형태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자, 샵 include, 요 샵 include 전 처리의 이제 의미죠. 얘가 하는 역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요 정도까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는데 사실 더 할 얘기도 없어요. 저게 다야. 예. 이게 다야, 진짜. 뭐 더 따지고 자시고 할 내용이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고,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뭐 교재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제가 좀 써놨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헬로 월드 예제를 우리가 컴파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단축키가 뭐였죠? 단축키? 방금 하셨죠? F7. F7이었죠. 실행은 뭐였습니까? 컨트롤 F5. 그래서 컨트롤 F5를 그러니까 빌드 했을 때 에러가 없었으면 실행하시면 되는 건데, 자, 뭐 만료됐습니다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뭐 소스 코드가 변경돼서 이제 생긴 문제예요. 이거 뭐 맨날 그냥 새로 빌드 하시면 되고, 다시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빌드 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없으면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울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컴파일러 언어 얘기를 할 때 이런 걸 배웠었거든요. 요 슬라이드 기억하세요? 자, helloworld.c가 있는데 이걸 컴파일하면 helloworld. 뭐가 된다? obj, 목적 파일이 생성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목적 파일을 링크하면 helloworld.exe가 최종적으로 생성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죠? 요거 기억하시나요? 자, 요거 단축키가 F7이었고요. 실행하는 게 이제 컨트롤 F5였잖아요. 그러면 이것대로 진짜 돼 있나 보자 이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만들어 넣었으니까 뭐 감이 오실 수 있겠습니다만. 자, 딱히 수정을 안 하셨다면은 내문서에서 내문서 폴더에 가보시면 여기 내문서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 프로젝트에 헬로월드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기 안에 이제 여러 정보 파일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잘 찾아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 화면이 적어지셔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확장자가 SLN으로 끝나는 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확장자가 이제 안 나오도록 컴파일러 세팅하신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 컴파일러란다. 저 탐색기 설정하신 경우가 많은데, 저걸 갖다가 설정을 고치시면 얘 설정을 변경하시면 제어판 가면이긴 한데, 네. 하여튼 여기 설정을 변경하셔서 확장명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확장명을 표시를 하려면 제어판에 가셔서 여기에 이제 탐색기와 관련된 설정이 있어요. 네, 폴더 옵션. 예, 요 폴더 옵션을 선택해 보시면 여기에 보기 부분에 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숨긴 파일이냐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알 거 없는데, 여기 보면은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뭐 이런 게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빼세요. 이거 빼시고 모든 폴더에다 싹 다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게 이제 항상 보이도록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확장자가 sln으로 끝나는 얘는 뭐냐면 솔루션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게 되면 개념이 이렇게 가요. 일단 어떻게 잡히냐면 그러니까 설정 파일이죠. 설정 파일들이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일단 첫 번째로 솔루션 파일이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으로 가면 또 뭐가 있느냐, 그 밑에 또 뭐가 있느냐, 프로젝트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내부에 보면 이제 각종 뭐뭐.c라는 소스코드 파일이 이 안에 속하게 돼요. 근데 이 솔루션 파일의 확장자는 sln 뭐 이렇게 끝나는 거고, 얘는 vc 프로젝트인가 뭐 프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vcxproj 길다. 예, 잘 안 보다 보니까 vcxproj 예, 좀 길죠? 확장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따 이제 탐색기 일단 열어서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개념이 이래요. 솔루션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니까 솔루션은 이건 무조건 한 개예요. 한 개고, 이게 이제 여러 개가 가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게 여러 개 가는 경우는 없고, 이거가 하나인데 그 밑에 프로젝트가 이제 한 개, 두 개에서 뭐 n개까지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스 파일은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서 이제 이 안에 넣어놓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뭐 하는 파일인지 뭐 그런 정도만 일단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소스 그 C 파일밖에 안 다룰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건 없어요. 이렇구나 정도 좀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내용 다시 확인해 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 그 프로젝트 폴더에 가서 helloworld.com 가면 솔루션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요 밑에 보면은 디버그 폴더도 있고, 여기 뭐 helloworld라는 폴더 또 나오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 프로젝트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 저 VC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있는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안에 소스 코드 helloworld.c도 여기 있고 프로젝트 파일도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건 소스고 이거 빌드 컴파일 하면 뭐 되죠? 목적 파일 생성되죠? 그 밑에 디버그 폴더가 있는데 여기 가서 열어보시면 이 안에 여러 파일들이 존재합니다만, 여기 잘 찾아보시면 helloworld.obj가 여기 존재해요. 그래서 오브젝트 파일, 목적 파일이 여기 생성됐구나.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설정 파일들이 추가로 더 생기는데, 저런 것들이 뭔지 그걸 여러분이 딱히 알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걸 알아볼 필요는 없고 그걸 확인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최종 이제 실행 파일은 어디 있냐면 솔루션 폴더가 파일 있는 폴더 밑에 디버그 폴더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보면 helloworld.ex의 실행 바이너리가 최종 결과물은 여기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링크 결과물이죠. 최종 완성품이고요. 이게 이제 실행 파일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해서 뭐 화면에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를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추가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스를 백업하거나 뭐 어디 이제 내가 작성한 예제들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디버그 폴더에 있는 것들 이런 건 다 지우시고요. 그 솔루션 폴더 밑에 그 프로젝트 밑에 사실은 이 소스 C 언어 파일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중에 프로젝트 새로 생성해서 뭐 더 컴파일을 하든지 하면 되긴 하는데, 보통은 이 디버그 폴더에 있는 이 인터미디어트 파일들, 이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빌드하면서 생기는 파일들, 얘네들 다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 결과 파일도 여기 그러니까 디버그 폴더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다 지우시면 돼요. 다 지우시고 그 지운 나머지를 잘 백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확실히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0으로 만들어진 이 파일은 2008에서 못 열어요. 하위 버전에서. 원칙적으로는 뭐 또 이렇게 이상한 좀 방법을 써서 여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뭐 권장을 해드리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냥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뭐 근데 좀 여러 꼼수를 사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2010에서 만든 걸 2008에서는 열지 못하고 소스 파일만 따로 해서 이제 열다든지 이럴 수는 있어요. 뭐 그런 방법으로 하위 호환성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는데, 뭐 그걸 지금 그렇게 뭐 굳이 꼭 다 아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필요한 시점에 여러분이 좀 따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함수가 뭐냐? 그러니까 얘 커피 자판기제가 이랬는데 얘가 F죠. 그러니까 이게 F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게 X죠. 커피가 이게 뭐예요? Y예요, Y.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저 fx는 y다, fx는 y다, 이건 아시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자, 함수라는 것은, C 언어에서 함수라는 것은 절차상의 어떤 한 축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 뭐 하나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든지 뭐가 돼주는 것인데, 함수 그러면은 C 언어에서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첫 번째로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은 부품이 되어주죠. 네. 그러니까 도구와 부품이에요. 함수, 그러니까 결국은 C 언어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프로그램을 짜시면 이 함수를 내가 어떤 걸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조립해서 부품을 섞어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정말 또 중요해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아니고 이 함수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냐? 이 도구, 일단 지금 당장은 도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C 언어에서 프로그램 개발한다는 거는 이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 아직 우리가 함수를 다룰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제 다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개념적으로는 이제 도구나 부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fx는 y다 라고 했을 때 f가 이제 함수의 어떤 기능, 여기 이제 x라고 하는 게 지금 하나지만 여기 여러 개가 됐죠. 동전이나 버튼을 눌러주면 자판기에서 여러분 저 커피 나오죠. 그럼 얘가 하는 일은 커피 나오는 거예요. 커피를 나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그 대신 내가 돈 넣어야 되고요. 버튼 눌러야 돼요. 어떤 커피 먹겠다고. 그거 선택해 주셔야지 그게 맞는 커피가 나오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단 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이렇다라고 알아두시고, 요거 이제 함수 얘기를 잔뜩 하면서 그때 한번 왜 함수가 필요한지, 함수는 언제 써먹을 수 있는지 뭐 요런 얘기는 그때 함수를 다룰 때 다시 할게요. 근데 일단은 뭐 C 언어는 최초의 함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메인이라는 함수로 시작을 일단 하죠. 일단 그걸로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그게 끝나면 이제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헬로 월드 예제를 이건 좀 다른 버전인데, 자, 이게 정리된, 요 슬라이드가 아마, 슬라이드에만 있을 거고, 책에는 이 설명은 안 나올 거예요. 이 설명은 안 나올 텐데, 요거를, 이거, 글쎄요, 저는 이걸 넣고 싶었는데, 출판사에서 빼자고 못 넣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또 강의에서 일단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강의인데, 뭐 여기서 또 해야죠. 여기서는 재밌어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오는데, 요 슬라이드 이거 잘 봐두세요. 반환 자료형이죠? 이건 반환 값이에요. 여기 int라는 것이 자료형이 하나인데, C 언어에서 다루는 자료형인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건 정수란 소리예요, 정수. 이거 정수잖아. 0, 정수죠? 네, 그래서 정수를 반환한다, 그런 의미고요. 이거는 이제 콜링 컨벤션 그러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함수 출규약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나중에 배웁니다. 좀 이걸 이해하기까지는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좀 많아요. 자, 메인 함수의 이름이죠. printf 똑같이 또 함수의 이름이죠. 이 함수의 이름, 이름 나왔는데, 이름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다시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다 3번 이름이잖아요, 이름. 근데 이름을 이름이라고 안 불러.
그럼 뭐라고 부르냐? 이름 뭐라고 부르냐고요? 예. 이거는 이제 좀 쉽게 부르는 거고, 어렵게 부르면 식별자 그럽니다. 식별자, 영어로 identifier. 네. 그거 줄여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요? ID 그러죠? 자, 여러분 포털 사이트 같은 데 아이디 있죠? 그, 여러분을 식별할 때, 포털 사이트에서 한 개인을 아이디로 식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인 함수나 printf나 한마디로 뭐라고요? 아이디예요, 아이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내에서 함수가 식별이 되는데, 무엇으로 식별된다? 이름으로 식별된다. 그래서 요 함수 이름을 뭐라고 할 수 있다? 식별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4번에 보이는 거, 요거 이제 파라미터죠, 파라미터. 요거 이제 매개 변수의 자료형인데, 이제 매개 변수 없다 된 거고, 이거는 이제 인수가 문자열 상수인 경우죠.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 상수다. 그래서 여기 또 return이라는 요거 제어문이고요. 요게 이제 반환하라 이거죠. 되돌려줘라. 그래서 메인 함수가 시작돼서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제 끝날 텐데, return 만나면 끝나요. 그 반환하는 값이, 그리고 그 자료형이 이것이다. 인트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지금 당장은 이 하나하나를 전체를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배웠을 때, 그러니까 즉 함수까지의 내용을 다 배우고 나면, 제어문과 함수까지 다 배우고 나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내용들을 다 봤을 때 뭔지 아셔야 돼. 예? 단 요거 콜링 컨벤션 함수 출구약 이거는요, 아주 나중에 함수에 대한 고급 이론을 다룰 때 그때 다룰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요 강의가 전문가가 되실 분을 위한 시언어 강의라고, 네, 전문가를 위한 시언어 강의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빡세게, 아주 세게 좀 다루고 싶은데, 아이씨, 출판사에서 하지 말래.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해봤더니요,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 가셔가지고, 시언어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닌데, 많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몇 가지를 외우고, 지금은 그냥 이런가 보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죠.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다 살펴볼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전체 내용을 다 알고 났을 때는 꼭 다시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얘기는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아요. 3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함수에 대한 비유적 표현 해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놨어요. 슬라이드 자료만 있는 건데. 이제 설명은 책에도 있죠. 근데 하여튼 커피를 반환해주는 자판기, 이런, 내부적으로 한다, 이런 이제 수도 코드, 이제 가상의 코드를 이제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가 보다 해두시고요. 함수가 뭐냐? 그러니까 결국은 코드 조각이에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산 덩어리, 코드 구조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함수에 대한 정의들을 다루거나 할 때 좀 더 다룰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건가 보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장까지가 끝났어요. 2장까지가 사실상 이제 다 마쳤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임무는 다 된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우리가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준비는 사실상 다 끝났는데, 이 이후로 이제 3장 이론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C 언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직은 또 컴퓨터에 대한 구조를 다룰 것들이 좀 남아있지만, 좀 한 가지 제가 좀 이 시점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끄고 해야 되겠네요. 이 시점에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좀 이론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참 고민이에요. 이 이론이 너무 길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C 언어 재미없어. 너무 어려운 언어야. 라고 포기하실까봐요.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이 되면 제가 어려운 이론을 다 보시고 넘기실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성질 급하신 분들은 끊고 어디로 넘어가세요.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진짜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아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장 이론이 조금 그런 기계적 이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 프로그래밍만 배우겠다. 그러니까 C 언어를 전문가처럼 하고 싶진 않다. 라고 하기 위해서 혹은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C 언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건너뛰어라. 이런 얘기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별도로 언급드리기 전에는 정확히 좀 내용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